2.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작은 3단원, 바다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남반구. 여러분 혹시 현대 축구의 두 별을 알고 있나요? 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축구 선수 두 명입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자, 남자친구들은 좀 알 것 같아요. 자, 왼쪽 선수는 누굽니까? 네, 바로 메시고요. 오른쪽 선수가 네이마르죠. 그렇다면 이들의 조국도 알고 있나요? 메시는 어느 나라 선수입니까? 네,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요. 네이마르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어느 대륙에 속해 있을까요? 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알아차릴 것 같아요. 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죠.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북반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남반구의 자연적, 인문적 특징을 알아보고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있는 남아메리카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남반구부터 살펴볼게요. 자, 남반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네, 바로 적도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그쵸 북쪽이 아닌 남쪽 부분으로 북반구에 비해 육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육지는 적고요. 바다가 넓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북쪽은 북반구, 남쪽은 남반구입니다. 북반구는요, 육지가 넓고 인구가 많은 반면에 남반구는요, 육지는 조금 작고요. 바다가 훨씬 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반구를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북반구, 아래쪽이 남반구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남반구에 있는 대륙들을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를 볼게요. 역시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도 지방의 열대 기후부터 남극의 한대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겠죠. 자원은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대표적인 지역인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들은요, 사실 전쟁이나 가뭄, 그리고 기아,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반구의 대표적인 대륙인 남아메리카의 자연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메리카의 위치부터 살펴봐야겠죠. 우선 서쪽은 무슨 바다가 있죠? 네, 태평양. 그리고 동쪽은 대서양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아메리카의 서쪽에도 산지가 있었는데 그 산지는 무엇이죠? 네, 로키 산맥이었죠. 남아메리카도요, 역시 서쪽에는요, 높은 산지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산맥은 바로 안데스입니다. 자, 요렇게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고요. 동쪽에는 서쪽에 비해 낮고 평탄한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브라질의 동쪽에 고원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곳은 브라질에 있는 대표적인 고원인 로마이마 테푸이 공원입니다. 네, 높은 곳에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또 서부 산지와 동부 고원 사이에는요, 아마존강 많이 들어봤죠? 네, 요렇게 아마존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아마존강 주변에는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에. 기후를 볼게요. 일부 지역은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대부분은 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남아메리카의 인문 환경을 살펴볼게요. 자,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했느냐?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데는요, 사실 평평한 강이 흐르는 그런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면 남아메리카는요, 안데스 산맥의 높은 지대에서 문명이 발달했는데요. 이 문명 이름이 바로 잉카 문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잉카 문명의 유물들입니다. 유적지예요. 여기가 유명한 마추픽추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이곳은 페루에 있어요. 그리고 자원과 산업을 한번 볼게요. 먼저 자원. 남아메리카에는요, 석유, 철광석, 구리, 주석 등 무슨 자원? 네,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을 살펴볼게요.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유명한 것, 네, 커피입니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멕시코도 카리브해에 좀 속해 있어요. 멕시코에서도 사탕과 사탕수수가 주요 나오는 생산물들이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밀과 옥수수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남아메리카 사람들은요, 주로 감자와 많이 나오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며 안데스 산맥에서는 라마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라마는 동물이에요. 이따가 사진 보여줄게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요, 리우 카니발이라는 삼바 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라마,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많이 봤죠? 동물원 가서도 봤죠? 이 라마는요, 고원지대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가축을, 털을, 가죽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우유를 이용하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요. 짐을 실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 라마가요,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동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브라질의 그 유명한 축제인 리우 카니발입니다. 자, 브라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정열의 나라, 그리고 춤. 뭐가 있죠? 네, 바로 삼바가 있죠. 이 리우 카니발은요, 삼바 축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축제는 사실 4일, 단 4일 동안 열리는데, 이 축제를 위해서 1년여 동안 합숙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공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남아메리카의 특징을 봤고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남아메리카 중앙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바로 네, 아마존 강이죠. 이 아마존 강은 따로 떼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먼저 아마존, 왜 이렇게 이 강만 따로 배울까요? 바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자, 아마존강 유역은요, 세계의 주요 산림 자원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50만 종 이상의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유역은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한다면서 이 열대우림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그 지역에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면적의 약 8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의 8배 정도의 열대우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죠.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나무가 베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와 남반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듣고 그냥 덮어두지 말고 교과서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동영상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